혹시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도 이상하게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되는 원인 모를 피로감이나 자꾸 걸리는 감기 때문에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32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성인의 9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몸의 특정 부위에서 수십억 개의 위험한 세균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위들은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더욱 위험해져요. 더 무서운 건 이 세균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임상에서 직접 목격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73세의 김태임 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평소 위생 관리를 정말 꼼꼼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 귀 뒤쪽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었어요. 이 작은 부위의 염증이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린 후 단 3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어요. 이처럼 우리 몸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5군데 부위가 있어요. 배꼽, 귀 뒤쪽,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리고 발이에요.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단순히 냄새나는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32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된 관리법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 자주 피로하고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하시면 면역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건강 수명을 크게 연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비밀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68세 박순자 여사님이셨는데 정말 깔끔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씻으시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영양제도 챙겨 드시는 모범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계속됐어요. 밤에 잠도 충분히 자고 낮에도 휴식을 취하는데 마치 몸속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기운이 없으셨대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생각하셨죠. 그러다가 몇 주 후부터는 감기에 자주 걸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두세 번씩 목이 아프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는 거예요. 평소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몸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분명히 매일 꼼꼼히 씻는데도 이상한 냄새가 계속 났어요. 처음에는 옷이나 침구 문제인 줄 알고 다 바꿔보셨는데도 소용없었어요. 심지어 비싼 향수를 뿌려도 몇 시간 지나면 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박순자 여사님은 이 때문에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걸 피하게 되셨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취소하고 손자 손녀들이 와도 멀리서만 바라보시게 됐죠. 혹시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할까봐 걱정이 되셨거든요. 가족들은 여러 병원에 모시고 다녔어요. 내과, 피부과, 이비인후과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죠.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들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증상은 더욱 악화됐어요. 피로감은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어지셨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가족들은 정말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6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박순자 여사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긍정적이셨는데 점점 우울해지시고 집에만 계시려고 하셨어요.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힘들어했죠. 사실 박순자 여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사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위생 관리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몸의 특정 부위들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위생 관리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집중돼 있어요. 얼굴, 손, 머리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고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들은 숨어 있는 곳에 있어요. 이런 부위들은 다른 곳보다 온도가 높고 습도도 높아서 세균이 번식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요. 게다가 평소에 관리하기 어려운 곳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된 세균 감염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 상식의 대부분이 사실 잘못되어 있거나 불완전해요. 이게 바로 박순자 여사님 같은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예요. 첫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꼽을 그냥 물로만 대충 헹구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아요. 배꼽은 피부가 접혀 있어서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만들어내요. 여기는 항상 따뜻하고 습하며 햇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완벽한 세균 배양기예요. 2014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평균적인 사람의 배꼽에는 67가지의 서로 다른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해요. 심한 경우에는 100가지가 넘는 세균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건 변기보다도 더 많은 세균이 있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세균들이 단순히 냄새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독소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이 독소들이 혈액으로 흡수되면서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전신 피로와 면역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둘째로, 귀 뒤쪽 관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귀는 씻되 귀 뒤쪽은 대충 넘어가시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세요. 귀 뒤쪽은 피부가 매우 얇고 민감한 부위인데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상처가 나서 세균 침입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제가 임상에서 본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75세 김철수님이라는 분이 2년간 원인 모를 두통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셨는데 알고 보니 귀 뒤쪽의 만성염증이 목 부위의 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위의 염증은 단순히 국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목과 머리 부위에 중요한 림프절과 혈관들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게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 연결되는 거죠. 셋째로, 겨드랑이 관리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에요.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는 그냥 탈취제만 뿌리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탈취제는 모공을 막아서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을 방해해요. 겨드랑이에는 우리 몸의 상반부에서 오는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림프절들이 있어요. 이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독소들이 몸에 축적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실제로 겨드랑이 림프절이 막힌 환자들을 보면 감기나 감염에 훨씬 자주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넷째로, 사타구니 부위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 부위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주름이 깊어지고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이 부위 관리를 소홀히 하시죠. 사타구니 부위의 만성 감염은 보행 패턴을 바꾸게 만들어요.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피하려고 걸음걸이가 변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척추와 관절의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허리 통증, 고관절 문제, 심지어 무릎 손상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섯째로, 발 관리에 대한 치명적인 무관심이에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발 씻기를 점점 소홀히 하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운 부위예요. 발가락 사이나 발톱 주변의 세균 감염은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또한 발 근육의 위축은 균형 감각을 떨어뜨려서 낙상 위험을 크게 증가시켜요. 이 모든 잘못된 상식들이 퍼진 이유는 뭘까요? 사실 제대로 된 위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의료진들도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교육할 시간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32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검증된 올바른 관리법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적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확인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첫째, 배꼽 관리의 과학적 비밀.
배꼽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던 신성한 통로였어요. 하지만 출생 후에는 가장 깊고 어두운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하죠. 올바른 관리법은 이래요. 면봉에 따뜻한 물과 순한 항균 비누를 적셔서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원형으로 닦아주세요. 이때 절대로 세게 문지르면 안 돼요. 배꼽 주변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거든요. 한 번에 모든 오염 물질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부드럽게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건조예요. 깨끗한 면봉으로 배꼽 안쪽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요. 조금의 습기라도 남아있으면 세균이 다시 번식할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매일 30초만 해주시면 됩니다. 배꼽 관리가 중요한 과학적 이유는 이 부위가 복부 내장과 매우 가까워서 세균의 독소가 직접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한 배꼽 주변의 혈관들이 전신 순환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이곳의 염증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둘째, 귀 뒤쪽 관리의 놀라운 효과. 귀 뒤쪽은 뇌로 가는 혈류와 직접 연관된 매우 중요한 부위예요. 이곳의 염증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올바른 관리법은 샤워할 때 항균 비누를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부드러운 수건이나 스펀지로 귀 뒤쪽 전체를 원형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닦아주는 거예요. 특히 귀와 목이 만나는 접힌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여기서 핵심은 마사지 기법이에요. 단순히 씻는 게 아니라 귀 뒤에서 목 쪽으로 향하게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림프 순환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부위의 독소 배출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건조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특히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귀 뒤쪽이 자연적으로 마르기 어려우니까 헤어드라이어에 차가운 바람으로 살짝 말려주시거나 머리를 올려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세요. 귀 뒤쪽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위에 경추와 뇌를 연결하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아서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겨드랑이 림프 시스템 관리.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 분비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기관이에요. 여기에는 상반신의 모든 독소를 걸러내는 림프절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올바른 관리법은 이래요. 먼저 항균 비누로 충분히 거품을 낸 후 겨드랑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즉 림프절 방향으로 마사지하면서 씻어주세요. 이때 3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림프 순환을 크게 도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탈취제 대신 천연 성분의 탈취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나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탈취제는 모공을 막아서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을 방해해요. 대신 베이킹소다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성분을 사용해 보세요. 겨드랑이 마사지의 놀라운 효과는 면역력 증진이에요.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면 백혈구의 이동이 활발해져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향상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환자분들이 감기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어요. 넷째, 사타구니 부위의 정확한 관리법. 사타구니 부위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차점이에요. 여기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 림프절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 부위의 건강이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이 부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pH 균형이에요. 너무 강한 비누는 유익한 세균까지 제거해서 오히려 해로운 세균의 침입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순한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서 피부 주름 하나하나를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주름 사이사이에 세균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건조는 더욱 중요해요. 이 부위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수건을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부위에서 세균이 옮겨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완전히 말린 후에는 고급 천연 파우더를 아주 조금 발라주시면 하루 종일 건조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타구니 부위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부위의 불편함이 보행 패턴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피하려고 걸음걸이가 변하면 척추와 관절에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다섯째, 발 관리로 독립성 지키기. 발은 우리의 독립성과 직접 연결된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예요. 발 건강이 나빠지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이는 곧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요. 발 관리의 핵심은 온도예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에 고품질 항균 비누를 사용해서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 주변, 발 뒤꿈치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가장 습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이에요. 각 발가락 사이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벌려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발톱 주변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씻어주세요. 건조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발가락 사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무좀균의 완벽한 서식지가 되거든요. 깨끗한 수건으로 발가락 하나하나 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발 관리의 추가 팁으로는 보습이 있어요. 발 뒤꿈치와 발바닥에 고품질 보습제를 발라주시되 발가락 사이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그 부위는 건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박순자 여사님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5부위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한 달 후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느끼신 변화는 몸의 냄새가 사라진 거였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대요. 그 이상한 냄새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박순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는데 점점 자신감을 되찾으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셨고 낮에도 예전처럼 활기차게 움직이실 수 있게 됐어요. 감기도 걸리지 않게 됐고요. 가족들이 가장 놀란 건 기억력이 대폭 개선된 거였어요. 예전에는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시곤 했는데 이제는 옛날 일까지 또렷하게 기억하시더라고요. 3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다시 나가시고 손자 손녀들과도 예전처럼 스킨십을 하시면서 놀아주셨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후 재진 때 박순자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다른 성공 사례도 있어요. 71세 이명호님이라는 분이셨는데 만성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특히 귀 뒤쪽 관리법을 실천하신 후 단 2주 만에 20년간 시달린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금은 등산도 다시 다니시고 계세요. 65세 최영희님은 잦은 감기와 피로감 때문에 집에만 계시곤 했는데 겨드랑이 림프 관리를 시작한 후 3개월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면역력이 정말 놀랍게 개선된 거죠. 이런 변화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이 5부위는 모두 면역 시스템과 순환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부위들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이 강화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특히 림프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몸의 해독 능력이 크게 향상돼요. 그러면 축적되어 있던 독소들이 배출되면서 에너지 수준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죠. 하나 더 특별히 알려드리고 싶은 비법이 있어요. 이 5부위 관리를 할 때 순서를 지키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즉 귀 뒤쪽, 겨드랑이, 배꼽, 사타구니, 발 순서로 관리하시면 림프 흐름을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알아본 5가지 중요한 부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배꼽은 면봉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원형 마사지한 후 완전히 건조시켜 주세요. 둘째, 귀 뒤쪽은 항균 비누로 마사지하듯 씻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셋째, 겨드랑이는 림프절 방향으로 마사지하며 천연 탈취제를 사용하세요. 넷째, 사타구니는 pH 균형을 맞춘 순한 비누로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관리하세요. 다섯째, 발은 미지근한 물로 발가락 사이까지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시켜주세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기억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 사용, 강한 화학 성분 탈취제 사용, 과도하게 세게 문지르기, 건조 과정 생략하기는 절대 금물이에요. 이 관리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내에 냄새 개선, 1개월 내에 피로감 감소, 3개월 내에 면역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10분 투자로 평생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5부위 중에서 어느 것부터 시작해 보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고 효과를 경험하시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과 희망이 될 거예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인적인 건강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수 있어요. 구독하시면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구하고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세요. 다음에는 시니어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숨겨진 독성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평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시니어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관심과 노력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